오래 기다리셨는데 먼저 말씀을 청할까 하고요. 중간에 들어왔던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여러 가지 뭐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토론자분들께서 함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들은 대체로 응답이 됐다고 보고 저도 여러 번 듣는 말입니다만 행복과 웰빙이 어떻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 분 발표자분 중에서 아무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2분에서 3분 가량밖에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박명우 교수님 먼저 온라인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 교수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유익한 코멘트와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한 두 가지만 간단 1분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생각은 이 성장을 제가 조금 오늘 와서 조금 불편한 표현은 성장이라는 거를 무슨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GDP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GDP 또는 경제 성장과 형평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경제 성장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부터 형평이라든지 환경만 중요하다라고 오해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갖고 측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BLI라든지 그다음에 저도 말씀드린 저희 긍정적인 지표의 대다수는 성장과 내생성 관계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표 체계에서 지표로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교육, 경제 성장과 건강, 경제 성장과 주거 이 문제는 다들 내생성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성장을 제외하고 다른 거를 간다는 것보다는요. 성장과 더불어 다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그 성장의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기는 거는 저희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중시한 거는 돈이 얼마큼 증가했다로 측정이 되지만 사실 성장이 가장 좋은 실질적인 프락시 변수에는 고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고용이 중요한 입장에서 결국은 그 성장이라는 거를 등한시해서는 고용을 얻을 수 없다는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성장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가 아니라 성장과 형평, 성장과 환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통계개발원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하나 정말 제가 절실히 느낀 거는요. 이런 작업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스티글리츠 위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표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이상이 이제 이런 지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잘 통용되는 지표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작업하는 것도 물론 학술적으로 중요하지만 통계개발원이든 아니면 우리 한준 교수님이 하시는 삶의 질 학회든 누구든 간에 조금 더 이 지표를 좀 널리 알려갖고 이걸 사람들이 이것부터 좀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의 지표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고 하나를 예쁘게 잘 키우셔갖고 이게 사실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국민소득이라는 것도 단일 지표로 사람들한테 많이 쓰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수용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행복지표든 그것이 삶의 질 지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잘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 상태 내에서라도 이거를 잘 관리해서 언론이든 학술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지표로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일 교수님. 예,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구교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핵심적인 고민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아마 그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정책 담론의 중심에 지금까지는 성장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행복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박 교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행복만 고민하고 성장은 빼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 정책 담론의 중심에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예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 정책 담론의 중심에 가면 정책의 목표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국민소득 $10,000에서 $20,000를 어떻게 빨리 달성할 수 있나, $20,000에서 $30,000를 어떻게 빨리 달성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주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담론의 중심에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0,000를 달성했단 말이지. 근데 그 $30,000 가지고 국민들 혹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30,000의 질에 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000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목표가 $30,000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30,000를 조금 더 좋은 $30,000로 만들 수 있을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뀔 수 있는, 고민하는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캐시를 이렇게 줘도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을 중심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정책 담론의 중심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의, 중심 안에, 중요한 요인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센의 역량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캐시가 더 개인의 역량을 높여주는데 건강의 역량 혹은 문화적인 역량 그런 역량들을 높여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냐 혹은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평가하고 관련된 게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토론해 주신 내용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답니다.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도 지어주고 그다음 문화센터도 지어주고 인프라를 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신경을 쓰는데 왜 주민 행복도는 올라가지 않지? 이렇게 피지컬한 물리적인 환경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그게 다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답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주민들의 만족도 혹은 주민들의 행복도를 향상시켜주는 걸로 전환이 안 됐다는 거죠. 아마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지어줍니다. 문화센터에 갈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든가 문화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혹은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주 타겟이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례들 혹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특별히 양육해줄 시스템이 혹은 도와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매여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떻게 문화센터를 지어줬을 때 그 문화센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액세서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 시간을 좀 프리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문화센터 짓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메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문화적인 역량이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문화적인 만족감이 향상이 됐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센터 짓는 거, 액세시빌리티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아이돌 봄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들어가서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수진 사무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박명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지표 체계를 잘 만들고 잘 활용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더 지표 체계를 가다듬는 단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어떻게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준 교수님이 질문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라고 해주신 질문이 행복과 웰빙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쉽게 답할 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한준 교수님이 더 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이름을 지을 때 실제로 행복으로 할지 삶의 질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뭐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된 정의는 없고 저희는 삶의 질은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행복은 조금 더 만족도, 주관적인 부분이 강조된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삶의 질과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단어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웰빙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 웰빙이라는 영어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원에서도 저희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원에서 진행될 행복조사가 저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거나 원인을 찾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좋은 발표와 또 아주 생산적인 토론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많은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첫 번째 세션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